안녕하세요, 김윤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레스카의 플랜 B에 관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첼시와 플라멩고전에서 나온 장면들을 바탕으로 마레스카의 플랜 B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 전술이 플랜 B일지 아닐지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마레스카가 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음 시즌을 위해 새로운 전술을 해보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경기 그대로 시즌 때 할 가능성은 없고 가용 가능한 선수들 토대로 더 수정 보완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를 통해 어떤 점이 잘 되어졌고 어떤 점이 잘 안 되어졌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상황부터 먼저 보면 대부분 상황에서 산체스가 참여해서 마치 키퍼를 낀 백스리 형태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풀백들은 넓게 위치했고 리스 제임스는 미드필더처럼 기용되어 카이세도와 같이 투볼란치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엔조와 파머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했고 특이한 점은 네투가 안으로 들어와 델랍과 투톱으로 위치해 마치 큰 틀로 포메이션만 보면 4-2-2-2 형태가 만들어졌죠. 반대로 플라멩고는 4-1-3-1 형태로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위치했을 때 첼시는 특유의 더블 볼란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잘 풀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플라멩고는 4-1-3-1 형태를 유지하고 플라멩고의 투볼란치가 파모와 엔조를 견제하고 리스 제임스와 카이세도를 10번인 데 아라스카에타가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톱으로 위치한 선수가 센터백이나 키퍼한테 압박하면 이 공간에서 데 아라스카에타를 두고 2대1 상황이 벌어지죠. 물론 이 투볼란치가 가깝게 위치하면 들어오는 쪽으로 미드필더가 붙으면 되지만 이 투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면 혼자 커버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와 거리가 몇 발이라도 멀어지면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심지어 카이세도는 이런 상황에서 뒷발로 연결해주니 이 상황에서 미드필더는 앞을 바라보고 프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전진하면 이 투볼란치는 미드필더도 수비해야 하고 본인이 마크했던 메잘라도 같이 봐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죠. 때문에 메잘라가 2선에서 횡으로 이동해서 받고 1선이 뒷공간을 뛸 수 있도록 전진 패스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메잘라 수비한다고 같이 내려서 위치해도 그대로 전진하고 앞으로 공간이 더 나오면 그 공간을 이용하거나 앞에 네투와 델랍도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해서 뛰기 때문에 포백 라인이 좁혀져 있는데요. 이러면 상대가 다 좁디 위치했기에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활용해 사이드의 넓은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활용해야 하죠. 사실 지금 이 패턴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위치한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잘 풀어 나온 거고 중원에서 원한 모습은 이런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마레스카가 원했던 포인트는 이 4명의 미드필더가 위치 로테이션을 통해 공간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식을 원한 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후방에서 키퍼를 포함한 백스리가 만들어지면 상대는 원톱이 압박을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미드필더가 먼저 내려와 받으러 내려가면 여기서 반대로 돌려놓거나 일단 이렇게 받으러 내려가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선 볼터치의 시간을 짧게 가져가되 센터백 쪽으로 돌려놓고 이 내려오는 액션으로 인해 이 선수를 끌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센터백이 앞쪽을 바라보고 들어가면 메잘라가 내려오면서 빌드업을 도와주려고 하면 돌려놓고 여기서 받으면 이 지역에서 윙어가 도와주는 게 아니면 2대3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원 싸움을 수적으로 이기려는 것이죠. 그럼 주고 빠지면서 미드필더가 앞을 바라보고 풀어나와 반대까지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미들서드까지 풀어나오면 양쪽 풀백들은 사이드에서 빠르게 오버래핑 해주면서 메잘라는 가운데 투톱은 계속 사이드 혹은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사이에서 침투하고 미드필더가 컷백 공간 들어가서 마무리 아니면 크로스하고 미드필더가 밑에까지 받쳐주는 이런 역습을 노리려고 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마무리 못해서 반대로 전환이 되면 이 투톱과 두 메잘라로 인해 수비 라인은 굉장히 좁혀져 있기 때문에 첼시는 전환되는 상황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전환해서 반대 풀백이 오버래핑하는 시간까지 벌리면 상대 풀백이 대응하기 위해 나오면서 간격이 다 벌어지죠. 그럼 안쪽에 있던 네투나 엔조가 침투하고 박스로 연결해주는 이런 공격 시퀀스를 계속 보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되면 제일 좋지만 파이널 서드나 미들 서드까지 와도 이미 상대 압박 형태를 제끼고 체력 소모하게 만든 수학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먼저 보면 앞 상황이 좀 잘린 상태인데요. 첼시는 귀스토와 쿠쿠렐라 같은 풀백 선수가 양쪽으로 벌려있고 리스 제임스와 카이세도가 투볼란치로 위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플라멩고를 보면 두 윙어와 공격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위치하는 형태입니다. 때에 따라 윙어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풀백이 올라와서
첼시의 풀백을 높은 지점까지 올라와 압박합니다. 그럼 산체스까지 참여하는 거 고려해서 원톱이 먼저 압박하면 공격형 미드필더는 2대1 상황이 걸리겠죠. 이럴 때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른 타이밍에 견제해오면 첼시가 코렐 쪽으로 유인되어 타이트하게 수비 당할지 모르지만 카이세도가 센스 있게 리스 제임스한테 풀어 나오니까 리스 제임스는 프리해졌습니다. 다음 상황도 보면 윙어가 센터백 따라 높게 올라오고 반대편 윙어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형태가 안정적으로 잡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2대1 상황이 같이 만들어지니 카이세도가 볼 흘리면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풀리는 거죠. 그럼 이 미드필더 잘 보면 추측이지만 엔조를 마크하고 있다가 카이세도가 풀리니까 카이세도를 보다가 엔조는 이제 상대 등 뒤에서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럼 받고 앞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죠.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네투는 안으로 더 들어와서 위치하고 델랍은 오른쪽에 위치했죠. 그럼 이 사이드 공간은 두 풀백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풀백은 아까 윙어가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귀스토한테 압박을 못 갈 것 같으니 먼저 올라와 있다가 이 틈이 더 벌어진 거죠. 이후 심플하지만 꽤 직선적인 공격 전개로 상대 박스까지 들어와서 슈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본 상황들과 다른 장면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플라멩고의 상황을 보면 델랍과 네투로 인해 포백의 간격이 어때요? 굉장히 좁죠? 반대편 위치한 엔조도 프레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리스 제임스가 반대로 크게 돌려주려는 선택해서 쿠쿠렐라 프리한 상황 노렸는데 킥이 미스가 나서 이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잘 안 보이지만 쿠쿠렐라 보면 프레질 수 있는 상황을 놓쳤습니다. 이번에도 미들서드까지 온 상태 보면 포백이 좁아져 있고 이 투톱이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죠. 이렇게 위치하면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첼시는 풀백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공격진들이 직선적으로 계속 침투하기 때문에 이걸 안 좁혀둘 수는 없는 거죠. 이후 여기서 못 풀어 나오면 반대편의 쿠쿠렐라가 사이드에 높게 오버래핑해서 반대를 열면 수비수들의 간격이 이렇게 다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풀백이 오고 인터벌 공간이 벌어졌고 이 윙어는 쿠쿠렐라한테 가서 더블 만들기에 거리는 멀어졌고 엔조로 쫓아가기에 등을 보이고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애매한 판단이 되어버렸죠. 이 패스가 조금만 더 세게 줘서 엔조가 바로 몸을 열어서 줄 수 있게끔만 되면 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안쪽까지 들어와서 PK까지 어쩌면 만들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번엔 첼시가 중원에서 의도대로 위치 로테이션 시켜 잘 풀어 나온 과정들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 먼저 보면 카이사도가 볼 받으러 내려오는 액션을 먼저 취하죠. 그러면서 좌측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데요. 이럴 때 엔조한테 패스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사이드 공간만 따고 보면 4대3 상황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후 엔조한테 앞으로 주고 카이사도한테 돌려놓으면 여기서도 중원에서 3대2로 수적 우위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리스 제임스를 잘 보면요. 카이세도한테 볼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본인이 더 볼을 운반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엔조가 볼을 받고 더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리스 제임스가 더 앞으로 가담해서 엔조가 메짤라 자리에 위치해서 가냐 아니냐는 공격 숫자를 한 명을 더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사이드까지 오면 반대편으로 전환되어 오기 때문에 기스토가 높게 올라오고 두 메짤라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상황도 산체스가 참여한 백스리 형태죠. 공격수로 위치한 선수가 한쪽으로 몰아가고 산체스가 사이드로 주는 선택을 하는데요. 사이드에서 다시 밑으로 내줄 때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선수가 앞으로 나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카이세도한테 올라오면서 4-4-2가 될 겁니다. 산체스가 카이세도한테 주면서 카이세도가 아주 기똥차게 이걸 턴하고 엔조가 내려와서 받으니 여기서도 중원에서 3대2로 우위가 정해진 거죠. 마지막에 엔조가 잘 받을 수 있게 주기만 했어도 앞으로 또 풀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첼시가 풀어 나오는 과정을 보면 개인적으로 꽤 긍정적인 점은 상대 선수를 이용해 공간을 만들고 활용하는 점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전술에서 잘 안 풀렸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4명의 미드필더의 유연한 위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사이드에서의 한정적으로 생겼던 각도와 타이밍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먼저 보면 후반전은 비교적 잘 보였지만 전반전은 잘 풀리지 않아 후방에서 볼을 뺏겨 파울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플레이를 하다 보면 산체스가 올라오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리스 제임스가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서 카이세도가 원볼란치로 위치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공격형 미드필더는 톱과 같은 선상까지 올라오고 윙어가 올라와서 백스리를 1대1로 위치했는데요. 리스 제임스가 이렇게 내려오면 귀스토가 깊게 위치한 상태에서 깊은 지역까지 찔러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이드에 갔을 때 앞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두 문제점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문제점입니다. 제임스가 이렇게 내려가고 머물란치인 카이세도가 사이드에 붙어주면 첼시는 여기서 고립이 됩니다. 때문에 리스 제임스가 이렇게 내려오면 파머나 엔조 쪽에서 내려와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 내려와서 중원에 위치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려와서 돌려놓으면서 막힌 경로가 풀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깊게만 위치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후 메짤라도 같이 올라가면서 역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풀백이 사이드에서 볼을 잡으면 네투나 델랍은 앞쪽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해서 올라오는 풀백 또는 윙어한테 시야에서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또 파머와 엔조는 안쪽에 위치하기에 이 루트도 닫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풀백이 앞으로 볼을 잡아뒀을 때 이 각도들이 닫히면 카이세도밖에 없는데 패스 경로가 하나밖에 없으면 짱 보고 있다가 타이트하게 붙으면 뺏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사이드에서 볼 잡을 때 내려오면서 볼을 잡게 되면 상대가 타이트하게 붙으면 등지거나 볼을 횡으로 잡아둘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횡으로 두면 주고 빠져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 대각선 각도는 상대가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시야가 차단되고 횡으로 주기에는 상대가 짱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어도 이 선에서 볼 받을 각도를 스스로 만들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 선에서 상대 선수들 사이에서 받을 공간을 찾거나 앞에서 침투 모션을 과감하게 가져가도 되죠. 이런 상황을 보면요. 리스 제임스가 먼저 사이드로 몸 돌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리스 제임스가 여기 있으므로 여기서 귀스토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 리스 제임스가 안 내려왔다면 찰로바가 깊고 패스 세기도 약하지 않게 들어가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리스 제임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귀스토한테 전달되는 상황 보면요. 상대가 타이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귀스토가 앞으로 잡아둬야 하는데 그게 안 됐죠. 이런 상태에서 델랍, 파머 다 깊게 위치하니까 오른발로 찔러주자니 이 두 선수 모두 상대 수비수와 간격이 너무 타이트해요. 이러면 상대한테 물려서 뺏길 가능성이 커지고 카이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중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머나 엔조 쪽으로 주고 내려서 풀어나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좌측면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인데요. 코릴이 왼발로 잡아두고 엔조가 내려오면서 접근할 때 이번엔 그래도 엔조가 관여해주지만 이 윙어가 포지셔닝을 좁게 잘 위치했기에 쉽게 못 넣거든요. 그럼 쿠쿠렐라한테 들어가면서 이걸 앞으로 잡아두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옆으로 잡아두고 앞으로 잡아두려고 하니까 대각선으로 줄 수 있는 각도가 더 짧은 타이밍에 사라진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